자, 11주차 세 번째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신호 게임이요. 이게 잡 마켓에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이 어플리케이션 한번 다뤄볼게요. 자,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마이클 스펜스라는 여기 사진에 나와 계신 분이죠. 이분이 1973년도에 썼던 그 논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마이클 스펜스는 그 1973년도 이 논문으로부터 서로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때요. 정보가 가진 사람이 먼저 신호를 이렇게 발송함으로써 역선택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거기에 관해서 처음 고찰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공로로 인해가지고 2001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논문 Job Market Signaling 여기에 관해서 잠깐 얘기해 보면은 잡 마켓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직자랑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고용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고용주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인터랙션을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는 건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죠. 구직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얼마만큼의 productivity, 이 productive capability 이걸 갖고 있는지요. 그 직장에 관해서요.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요. 근데 employer 입장에서는요. 이 구직자를 과연 고용할 건지 안 고용할 건지 그 결정을 내릴 때요. 그 사람의 생산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직자만큼 자신만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요. 대신에 employer는요. 고용주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관찰할 수 있어요. 자, 구직자의 어떤 정보를 관찰할 수 있냐면 이 구직자가 보통 이제 구직을 할 때 이력서를 제출하죠. 여러분도 아마 이제 job application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이력서를 작성하게 될 텐데요. 그 이력서에 보통 우리가 집어넣는 게 education, 얼마만큼 교육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과거에 얼마만큼 직장 경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race 같은 거 쓰죠. 그 다음에 나이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성별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보통 이제 CV를 통해서 제출을 하죠.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구직자의 정확한 생산성은 관찰할 수 없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이제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이클 스펜스는 기본적으로 이 job hunter의 모든 attribute,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productivity, 그 다음에 보이는 이거를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indices, 그 다음에 signals예요. 자, 이 indices랑 signals 이걸 두 개를 구분하는 거는 그거를 alterability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요. 이 여부에 따라서 이 이 구직자가 갖고 있는 이 attribute를 두 가지로 indices랑 signals로 구분해 놨어요. 자,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게 indices고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게 signal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education 이런 거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 경력 이런 것도 바꿀 수 있고요. 그 외에 세 가지는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뭘 포함시켰냐면은 자, 이 job hunter의 기본적인 productivity를 이제 이 indices에 포함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요. 이건 이제 education이나 work experience 이런 거요. 이런 게 이제 signal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논문에서 구직자는 이분의 이제 그 모형에서요. 구직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자, 어떻게 represent 되냐면은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생산성이 여기서 지금 theta로 나와 있거든요. 이 theta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요. 고용주 입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직자만이 갖고 있는 innate talent,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본래의 탤런트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그 생산성이요. 그 다음에 그 시그널은 뭐에 의해서 표시되냐면은 그 구직자의 education이요. 그 교육 수준에 의해서 이제 signals. 딱 요 두 가지로 이제 job hunter가 묘사가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간단한 모형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거는 이 마이클 스펜스의 그 오리지널 모델을 이제 제가 좀 약간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좀 오리지널 모델과 되게 비슷한 게 이제 조명환 교수님 강의 노트에 좀 나와 있거든요. 강의 노트 제일 마지막 거요. 거기에 섹션 3에 3.1에 이제 스펜스의 신호 발송 모형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모형이 나와 있는데 이 모형은 제가 슬라이드에 집어넣은 것보다 약간 더 복잡해요. 그리고 약간 오리지널 모델과 제일 비슷해요. 근데 제 생각에 여기까지 학부 수준에서 여기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 제 생각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어려운 복잡한 모델을 공부 하나, 그 다음에 이 간단한 모델을 공부 하나,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인사이트는 똑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학부 수준에서는 간단한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존 마켓 시그널링이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알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간단한 모델에서는 기본적으로 워커의 타입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워커의 타입은 아까 얘기한 워커에 보이지 않는 그 생산성, 세타로 이제 묘사되거든요. 그래서 세타가 하이 타입일 수가 있고요. 워커가 기본적으로 하이 타입일 수가 있고 로우 타입일 수가 있어요. 근데 고용주는 어떠한 사전적인 그 빌리프를 갖냐면요. 이 워커가 하이 타입일 가능성이 3분의 1이요. 그러니까 로우 타입일 가능성은 3분의 2란 얘기죠. 기본적으로 아무런 정보를 받지 않는 사전적인 그런 정보에서는 그런 사전적인 그런 빌리프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이 타입일 확률 3분의 1, 로우 타입일 확률 3분의 2요. 자, 그리고 나서 역시 신호 게임처럼 워커가 먼저 자신의 타입을, 자신의 프로덕티비티를 먼저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에듀케이션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걸 결정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에듀케이션은 기본적으로 고용주한테는 firm한테는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 세타는 기업 firm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에듀케이션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 학위를 마치는지 안 마치는지 이거는요 타임마다 비용이 달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회비용이 들어가고요. 학위를 마치는 건 기본적으로 그만큼 대학에서 4년 동안 딴 데서 직장을 통해서 일을 하는 대신에 4년 동안 자신한테 투자를 한 거니까요. 그 기회비용이 이제 존재하죠. 근데 이 기회비용이 워커의 생산성에 따라서 기회비용이 달라져요. 자,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거는요. 하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원래 좋은 사람은 이 학위를 마치는 데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4밖에 안 들어요. 근데 로우 타입한테는요. 7만큼의 기회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컨디션인데요. 자, 이 컨디션 안에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일단 하이 타입과 로우 타입이 둘 다 에듀케이션, 학위를 마치는 거는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하이 타입한테 덜 적은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거죠. 적은 기회비용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에듀케이션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초이스를 관찰한 다음에 그래서 학위를 마쳤는지 안 마쳤는지 이 초이스를 관찰한 다음에 firm은 이제 무슨 의사결정을 하냐면은 이 구직자를 매니저로 앉힐 건지 경영자로 앉힐 건지 일반 클럭 사무직으로 앉힐 건지 그걸 결정해요. 사무원인지 아니면 경영자인지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을 매니저로 앉혔냐 이거에 따라서 firm의 profit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만약에 사무원으로 앉혔다. 그러면은 타입에 상관없이 로우 타입이든 하이 타입이든 그러니까 구직자의 생산성과 상관없이 이건 되게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요. 되게 하이 타입이든 로우 타입이든 둘 다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irm한테 타입과 상관없이 4만큼의 프로핏을 안겨다줘요. 근데 이 경영자는요, 이 경영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되게 이제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요. 하이 타입은 잘하지만 로우 타입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이 타입을 경영진에 앉혔을 경우에는 firm이 10만큼의 페이오프를 얻지만요. 만약에 로우 타입을 앉혔을 경우에 그럼 이제 재난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firm의 profit은 0이 돼요. 그렇게 타입별로 이제 firm의 profit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에듀케이션을 받아도 로우 타입의 에듀케이션을 받아도 하이 타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생산성의 증가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로우 타입이 비록 에듀케이션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영자로 임명이 됐다. 그러면은 firm한테 생산성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타는요.
그 마이클 스펜서가 인덱스로 나누는지 시그널로 분류했는지 그 productivity는 요 인덱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타는 변화가 없다는 거. 워커 입장에서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타입별로 firm의 profit, 만약 경영자로 이제 고용이 됐을 경우에 타입별로 이윤이 달라진다는 거, 회사의 이윤이요. 자, 마지막으로 워커 입장에서는 페이오프가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만약에 매니저로 고용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10, 그 다음에 사무원으로 고용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임금을 4만큼 받아요. 자, 그래서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 상황을 일단 전개형 게임으로 먼저 그려주면은, 자, 지금 워커의 타입은 기본적으로 하이 타입, 로우 타입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워커는 네이처가 위로 움직이는지 또는 아래로 움직이는지 이걸 관찰한 상태에서 에듀케이션을 받을 건지, 그 다음에 받지 않을 건지, 하이 타입과 로우 타입 각각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firm은요, 두 번째 플레이어인데요. 그 다음에 나중에 움직이는 사람이죠. 이 워커의 초이스를 관찰한 다음에 이 사람을 경영자로 임명할 건지 또는 사무원으로 임명할 건지, 자, 이걸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점선으로 연결됐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firm 입장에서 워커가 에듀케이션을 받지 않았다는 거는 정보를 받았어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하이 타입인지 로우 타입인지 그거는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P가 나타내는 건 이제 firm의 belief인데요. 한마디로 사후 belief죠. firm이 워커가 에듀케이션을 받지 않았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실제 그 정보가 새로 들어온 거죠. 이 사람 에듀케이션 안 받았네. 학위 못 끝냈네. 근데 그 사람이 하이 타입일 확률이 이제 여기서 이제 P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중에 사기가 실제 여기 있을 믿음이니까요. 그게 이제 P로 묘사된 거니까 여기 있다는 거는 하이 타입이거든요. 이 아래쪽은 로우 타입인 거죠. 로우 타입이 교육을 안 받을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왼쪽은 belief, P, 오른쪽이요. 오른쪽은 지금 firm이 education을 받았다는 정보가 새로 들어온 거죠. 이 시그널을 받은 다음에 자, 에듀케이션을 받은 사람인데 실제 이 사람이 하이 타입의 확률이 Q로 묘사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1-Q의 확률로 에듀케이션을 받았지만 이 사람이 로우 타입의 확률. 자, 요게 이제 1-Q죠. 그리고 나서 매니저로 앉힐 건지 클럽으로 앉힐 건지 그걸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일단 firm의 best response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왼쪽에서요. 그러니까는 워커가 학위를 다 못 마친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과연 best response는 어떻게 되냐면은 매니저로 앉혔을 경우에 firm의 payoff는 10 또는 0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요. 근데 오른쪽, 위쪽에 있을 경우에는 매니저로 앉혔을 경우 10, 그러니까 하이 타입인 경우죠. 이 확률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P만큼의 확률로 발생하죠. 그 다음에 아래인 상황이요. 로우 타입을 매니저로 앉혔을 경우에는 프로핏이 0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우 타입을 앉혔다, 경영진에 앉혔다, 그럼 그거는 디자스터죠. 그러니까 페이오프가 0예요. 이 0의 페이오프는 1-P의 확률로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M으로 만약 경영자로 앉혔을 때 expected payoff는요. 자, 일단 적어주면은 firm의 expected payoff는요. from M이요. 자, 경영자로 앉혔을 때 expected payoff는 10 곱하기 P가 되겠네요. 반면에 클럭으로 앉혔을 경우에는 클럭, 사무원은 둘 다 잘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그만큼 이유는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회사에 안겨다주는 이유는 작죠. 4만큼요. 그래서 만약에 클럭으로 앉혔다. C로부터 나오는 firm의 payoff는 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이제 firm의 best response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P에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P가 0.4보다 커요.
그러면은 best response가 어떻게 되면 M이 되네요. firm의 best response는 M이요. P가 0.4보다 낮으면은요. 그러면은 best response는 C가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왼쪽에서 firm의 best response고 오른쪽에서 한마디로 교육을 받은 구직자를 봤어요. 그때 best response는 이제 Q에 의존하는데요. 이제 belief가 Q로 바뀌죠. 근데 payoff는 똑같아요. 매니저를 앉혔으면은 10 또는 0이요. 클럭은 둘 다 잘하니까 4만큼의 payoff가 왔죠. 그러니까 그냥 P가 M으로부터 나오는 expected payoff는 그냥 P가 Q로 바뀐 거죠. 10Q. 그 다음에 C로부터 나오는 payoff는 4요. 그래서 best response는 P가 Q가요. Q가 0.4보다 크다. 그럴 경우에 M. Q가 0.4보다 낮다. 그럴 경우는 C. 자, 이렇게 firm의 best response 구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Bayesian belief는 쉽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PB 구하는 제일 마지막 네 번째 스텝 생각해 보면은요. 둘 다 예를 들어서 두 타입 전부 다 education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P는요. Bayesian belief P는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P는 사전적인 빌리프랑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 3분의 2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떠한 그런 restriction이 없죠. 그러니까 Q는 여기서 0과 1 사이 아무 숫자나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N을 만약에 선택했다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왼쪽에서 P가 3분의 1이니까 P가 3분의 1, 그거는 0.3333, 그러니까 0.4보다 낮은 케이스거든요. 이때 firm의 best response는 C로 임명하는, 클럭으로 임명하는 거죠. 여기서 균형이 하나 나오는데 오른쪽에서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Q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은 도달하지 못하는 정보 집합이니까요. 왜냐면 아무도 에듀케이션을 받지 않은 상황이죠. Q는 0과 1 사이 아무 숫자나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Q가 0.4 이상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그 말은 firm의 best response는 이 belief에서 firm의 best response는 매니저를 임명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균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로우 타입은 지금 괜찮아요. 로우 타입은 디비에이트 할 인센티브가 없죠. 에듀케이션 디비에이트 해봤자 매니저로 그래서 그거 임명돼 봤자 페이오프는 3이거든요. 얘는 사무원으로 일하는 게 더 행복한 거죠. 4만큼의 페이오프를 얻으니까요. 차라리 나는 그러면은 교육을 안 받고 그냥 사무원으로 일하는 게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임금 4만큼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하이 타입 같은 경우는요. 교육을 안 받으면 사무원으로 임명되니까 페이오프가 4예요.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은요. 교육을 받았으면은 그럴 때는 매니저로 임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0만큼의 임금을 받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기회비용이 하이타입 같은 경우는 4였죠. 그래서 10에다가 4 빼준 6만큼의 페이오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오프가 4에서 6으로 증가하는 거 볼 수 있죠. 그 말은 하이타입은 여기서 에듀케이션을 안 맞는 게 아니고 학위를 차라리 맞춰서 매니저로 임명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균형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어떠한 균형이 존재하냐면요. Q가 만약에 지금 Q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오른쪽 여기서는 도달하지 못한 정보 집합이니까 아무 숫자나 가능하거든요. Q가 만약에 0.4보다 작으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 입장에서 누군가 에듀케이션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이 타입일 가능성, 되게 하이 프로덕티비티를 가질 가능성을 그만큼 낮게 치는 거죠. 오히려 로우 타입이 더 에듀케이션을 받았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믿음 하에서는 이 사람의 firm의 best response는 이제 C죠. 클럭으로 안 쳐요. 그렇죠? 자, 요거는 균형이 돼요. 왜냐? 로우 타입 괜히 어차피 교육을 받든 안 받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직장은 사무원인데요.
교육받으면은 사무원으로서 받는 임금 4, 거기다가 기회비용 7 빼준 거요. 마이너스 3의 페이오프였죠. 그러니까 그냥 교육 안 받는 게 더 좋은 거죠. 하이 타입 같은 경우도요. 교육을 받든지 안 받든지 무조건 사무원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기회비용 4를 날리는 것보다 그냥 안 받고 그냥 사무원으로 일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균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용 균형이 하나 존재해요. 그건 뭐냐면은 이 게임에서요. 둘 다 교육을 받지 않는 거예요. NN. 그 다음에 firm은 둘 다 사무원으로 그 고용을 시켜요. 고용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베이지언 빌리프는 어떻게 되냐면은 P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P는 딱 베이즈 룰에 의해서 결정되죠. 사전 빌리프랑 똑같이요. 3분의 1. 그 다음에 Q는 0.4보다 낮은 거예요. 자, 이런 균형이 하나 존재하고요. 공용 균형은 이거 딱 하나 존재해요. 둘 다 에듀케이션을 받는 경우 이거 한번 여러분이 직접 체크해 보세요. 이런 균형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하나의 분리 균형이 존재해요. Separating Equilibrium. 그건 뭐냐면은 하이 타입이 에듀케이션을 받고요. 그 다음에 로우 타입은 에듀케이션을 받지 않는 자, 이런 균형이 하나 존재해요. 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P랑 Q가 베이즈 룰에 의해서 정확히 결정이 되죠. 왜냐? 지금 둘 다 타입에 따라서 하이 타입, 로우 타입 둘 다 다른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때 이 시그널링은 에듀케이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학위 여부는 firm 입장한테서 확실한 정보 이 사람이 진짜 하이 타입이구나 로우 타입이구나 이 확실한 정보를 안겨다주는 인포머티브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얘 로우 타입이겠구나. 한마디로 P는 제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 하이 타입이구나. Q는 1이요. P랑 Q가 정확하게 0 또는 1의 값을 갖는다는 거. 이런 분리 전략 하에서는요.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서는 firm은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누군가 에듀케이션을 받지 않았다? 그럼 그 사람은 로우 타입이겠구나. 이걸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을 매니저로 앉히면 disaster 0. 그 다음에 차라리 그냥 C로 앉히는 게 로우 타입이니까요. 클럭으로 앉히는 게 best response죠. 왼쪽에서는 누군가 교육 안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을 로우 타입이라고 생각하고 클럭으로 앉히는 게 best response. 오른쪽에서는요. 만약에 누군가 교육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이 타입이겠구나.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매니저로 앉혔을 때에는 6. 죄송해요. 매니저로 앉혔을 때에는 10. firm의 payoff죠. 그 다음에 클럭으로 앉혔을 경우에 firm의 profit은 4예요. 그러니까 매니저로 앉히는 게 여기서는 best response죠. 그렇죠? 자, 이러한 저 뒤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 그 균형이에요. 왜냐? 여기서 이제 워커의 인센티브를 생각해 보면은 하이 타입 같은 경우 지금 매니저로서 6만큼의 페이오프를 가지고 있거든요. 에듀케이션을 받고요. 근데 에듀케이션을 받지 않으면은 로우 타입으로 이제 낙인 찍히기 때문에 클럭으로 임명이 돼요. 그래서 4만큼의 페이오프가 되죠. 그러니까 하이 타입 디비에이터는 인센티브 없죠. 로우 타입 같은 경우요. 그냥 교육 안 받으면 4 페이오프가요. 괜히 교육 받으면은 매니저로 임명은 되지만 그래서 10만큼의 임금을 받지만 교육에 대한 기회비용 7을 빼준 거니까요. net payoff는 3이 되죠.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는 게 차라리 그냥 안 받는 게 이 로우 타입한테도 best response 그러니까 deviator incentive가 전혀 없는 거죠. 하이 타입, 로우 타입 둘 다 이탈할 요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하이 타입은 education을 받고요. 그 다음에 로우 타입 같은 경우는 education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education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로우 타입이겠구나 생각해서 firm은 사무직을 주고요. 그럼 education을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하이 타입이겠구나 100% 믿은 다음에 매니저를 이제 임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분리 균형이 또 하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요. 아까 얘기한 이 공용 전략 있죠? 공용 균형이요. 이거는 PB이긴 하지만 조 크랩스의 직관적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PB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비디오에서 얘기한 그 forward induction을 이용해서 두 번째 form
그 equilibrium dominance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워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지워줄 수 있느냐면요. 이거는 PB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 크랩스의 직관적 기준, intuitive criterion을 통과하지 못하는 기준이에요. 못하는 균형이에요. 자, 이거를 여기서 equilibrium을 딱 이렇게 고정해 주면은요. MN, 그 다음에 CC. 자, 이렇게 고정해 주면은요. 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지금 로우 타입을 생각해 보면요. 로우 타입은 지금 이 균형에서 4만큼의 균형 보수를 얻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이탈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에듀케이션을 받는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그 보수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로우 타입은 현재 균형에서 행복해요. 괜히 에듀케이션 받아봤자 페이오프가 3 또는 마이너스 3이거든요. 현재 균형에서는 보수가 4니까요. 그러니까 로우 타입한테는 절대 디비에이트할 인센티브가 없어요. 근데 하이 타입은요. 현재 이 균형에서 보수가 4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교육을 받으면요. 그러면은 6 또는 제로가 되는 거죠. 페이오프가요. 여기 6이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디비에이트할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하이 타입 만약 이 상황에서 누군가 에듀케이션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폼한테 전달되는데요. 로우 타입은 절대 에듀케이션을 받을 인센티브가 없죠. 왜냐면 클럽을 통해서 지금 4만큼의 페이오프를 얻거든요. 근데 나는 에듀케이션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하이 타입이다. 그러니까 나를 매니저로 임명하는 게 더 좋을 거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폼한테 effectively 전달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폼 입장에서 여기서 Q가 0.4보다 낮은 게 베이지언 빌리프였는데요. 이 0.4보다 낮은 거는 베이지언 빌리프긴 하지만 reasonable belief는 아니에요. 합리적인 빌리프는 아니에요. 그럼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 누가 에듀케이션 받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이 타입이겠구나. 이 Q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로우 타입은 절대 이탈할 요인이 없고요. 이 누군가 이탈했다. 그럼 그 사람은 하이 타입이고요. 그 이유는 여기 6이라는 베이오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Q가 1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0.4보다 큰 경우죠. 이 상황에서는 지금 프롬 입장에서는 클럭으로 임명하는 것보다 매니저로 임명하는 게 더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용 균형은 PB 완전 베이스 균형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우리가 이제 forward induction, 그러니까 forward induction에서 강한 형태죠. 그 조 크랩스 크라이테리언 또는 equilibrium dominance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균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존 마켓 시그널링에서는 유일한 그 조 크랩스 크라이테리언을 통과하는 유일한 그 PB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다음과 같은 분리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이 타입은 에듀케이션을 받고 그 다음에 로우 타입은 에듀케이션을 받지 않는 이러한 분리 전략을 사용하는 그러한 그 균형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왜 이 마이클 스펜서의 논문이 되게 히트를 쳤냐면요.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왜 사람들이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지 생각해 보면은 이 대학 교육 기간 동안 사람들의 프로덕티비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학업을 함으로써요. 자신의 생산성, 자신의 스킬을 좀 더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거죠. 대신에 그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 같은 걸 날리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로덕티비티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대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마이클 스펜스의 그 논문에서 대학 또는 에듀케이션이라는 거는 그러한 프로덕티비티를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는 전혀 없어요. 그 말대로 그냥 하이 타입이 로우 타입과 자신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로우 타입은 기회비용이 좀 높으니까 교육을 안 받고 자신은 대신에 기회비용이 그만큼 낮으니까 교육을 받고요. 한마디로 여기서 이 논문에서 에듀케이션의 역할은 그 프로덕티비티를 증가시키는 역할은 전혀 없고요. 신호만 보내는 그런 시그널링 역할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마디로 교육이 productivity를 전혀 향상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education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워커 입장에서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그 가치라는 건 어디서 나온다는 거면은 하이 타입이 로우 타입과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요. 나는 너랑 다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이 타입은 기본적으로 더 많은 에듀케이션을 받고 싶어 해요. 로우 타입에 비해서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럼으로써 자신의 그 프로덕티비티를 잡 마켓에 그 잡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서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값비싼 시그널링을 에듀케이션을 받음으로써 이런 값비싼 시그널링을 이제 마켓에서 하이페이로 높은 보수로 이제 보상을 받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디플로마 이펙트 그러니까 학위 이펙트죠. 또는 영어로 쉽스킨 이펙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위 그러니까 이 학위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학위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잡 마켓에서 더 보수가 증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 줘야 되는데 원래 실생활에서는 학위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프로덕티비티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페이를 받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프로덕티비티는 증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시그널링, 이 이펙트 이 하나 때문에 한마디로 로우 타입도 에듀케이션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자신이 하이 타입처럼 인정이 된다는 그런 시그널링 롤 때문에 이게 하이페이로 연관되는지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구분해 줘야 되거든요. 자, 이 두 번째 한마디로 프로덕티비티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단순히 학위가 있다는 것만으로 하이페이를 받는 거 요걸 이제 우리가 디플로마 이펙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이런 이펙트가요. 리얼월드에서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수많은 임피리컬 리서치가 이 마이클 스펜스 논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돼요. 자, 원래 노벨상은 이래야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신이 아무리 좋은 논문을 썼다 하더라도 그게 후세에 계속 꾸준히 연구가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노벨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만큼 어떤 하나의 필드를 어떻게 개척했다. 그거는 혼자서 처음에 논문을 썼다고 해서 그 필드를 개척할 수는 없는 거죠. 그만큼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논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스파이어를 돼가지고 계속 논문을 써야지만 이제 그 분야의 개척자로 인정을 받는 거니까요. 근데 이 마이클 스펜서 이 논문은 이렇게 수많은 그 이후에 그 임피리컬 리서치가 나옴으로써 이제 되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쉽스킨 이펙트 이런 거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육의 시그널링 롤, 프로덕티비티만 상승시키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 생각에 잡 마켓 시그널링 정리하면 될 것 같고 하나만 제가 오픈 퀘스천을 하나 남겨놓으면은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잡 마켓 시그널링 게임에서는요. 이렇게 분리 균형이 존재하거든요. 한마디로 하이 타입은 에듀케이션을 받고요. 로우 타입은 에듀케이션을 받지 않는 이러한 분리 균형이 존재해요. 그런데요. 아까 비율 퀴즈 게임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주어 크랩스 그 크라이테리언을 우리가 적용한 다음에 남는 균형은 딱 요거 하나거든요. 한마디로 원래 우리가 PB를 구할 때도 분리 균형이 없었죠. 여기서 weak 타입이나 strong 타입이나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그런 분리 균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이 비율 퀴즈 게임에서는 그러한 분리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지 반면에 이 잡 시그널링 게임에서는 그러한 분리 균형이 존재하는지요. 이거를 다른 말로 재해석하면은 왜 잡 마켓 시그널링 이 게임에서는 에듀케이션이라는 그게요 시그널링 역할을 하는지요. 분리균형이니까 시그널링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둘 다 에듀케이션을 받아버리면 시그널링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 크랩스 크라이테리언을 적용하면은 딱 이 균형 하나 남는데요. 여기서는 에듀케이션이 시그널링을 역할을 해요. 자, 왜 이런 분리균형이 여기선 존재하고 비올키시 게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지요. 그거에 관해서 생각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요. 에듀케이션이 기본적으로 커스틀리하고 하이 타입은 페이오프가 그 기회비용이 4. 그 다음에 로우 타입 같은 경우는 기회비용이 7. 근데 이제 에듀케이션 인정받아서 매니저로 임명되면은 페이오프가 10, 받는 임금이 10.
그 다음에 클럭 같은 경우 4요. 자, 여기 두 문장, 요 두 가지에 이제 힌트가 있어요. 왜 분리균형이 요 존 마켓 시그너링 모델에서는 존재하는지요. 자, 요 오픈 퀘스천 하나 남겨놓고, 저 11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